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4박 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양국과 새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에 인력 재배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배추 가격은 오른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달 배추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다음 달에는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 이전에 수급 불안이 없도록 정부 비축 등 가용 물량 2,900톤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통일부는 러북 협력이 민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우리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중동 정세와 우리 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두 나라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대통령실은 기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합니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 예우에 해당하는 국빈 자격 방문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양국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서 비롯된 중동 정세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강력한 초청 의지를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들 국가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 중동 정세와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중동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 영내 평화를 진작하고 우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과 에너지, 건설 등 전통 협력 분야를 넘어 수소와 자동차, 조선, 문화 등 미래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교역국이자 영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 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중동 맹주인 사우디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추진에 우리나라가 중점 협력국이며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둔 카타르 역시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과의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사우디와 카타르는 소문난 산유국이지만 포스트 오일, 즉 화석 연료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기존 탄소 기반에서 탈탄소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할 계획인데요. 이 분야와 관련해서 양국 기업들 간의 수십 건의 양해각서와 계약도 체결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수입원입니다. 원유 수입의 38%, 가스 수입의 21%를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두 나라와 새로운 협력 관계도 모색해야 할 시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에서는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우디 국빈 방문에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와 인프라를 비롯해 신산업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와 기업 간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 간의 26건, 290억 달러 규모의 MOU가 체결됐는데 이번 순방에서 또 다른 성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서 다수의 MOU가 체결될 예정이라며 지난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MOU와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계획을 의논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통일부는 러북한 협력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접견한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해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조로관계의 100년 대계를 구축하자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회담에서 두 나라가 굳건한 신뢰관계를 토대로 국제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상호 관심사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견해 일치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앞서 열린 러북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상회담 합의에 기초해 양국 외교장관이 각 분야 교류 협력 사업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과 러시아 외무성 간에 2024년에서 2025년 교류 계획서도 체결됐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의사를 전하고 상세한 계획을 의논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분야 협력 방안, 국제정세, 러북 교류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큰 틀에서 협력 방안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러북 밀착 행보에 정부는 다시금 우려를 표했습니다.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전수 등 불법적 협력에 대해서는 미일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해 북한의 주민들의 민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러북 간 협력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한반도 안보 협상을 위한 정기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평양에서 10차 러북 경제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문제 등 양국 협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인 B-52의 국내 착륙을 두고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이라며 첫 소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겸 합창의장은 한미연합 도하훈련 현장을 찾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핵무장까지 가능한 B-52 폭격기는 지난 17일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덱스 개막식 참여를 위해 국내에 처음으로 착륙했습니다. 개막식 당일 서울 상공을 낮은 고도로 날며 모습을 드러냈고 오는 22일엔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을 두고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미국은 조선반도가 전쟁 상태에 있으며 전략 자산들이 응당 첫 소멸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의 의도적인 핵전쟁 도발 책동이라며 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겸 합참의장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한미연합 도하훈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도하훈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경기와 강원, 충북 등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기계화 부대 기동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전차와 장갑차 등 군장비 600여 대와 병력 6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김 의장은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훈련인 만큼 전투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강한 부대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육군 항공사령부도 찾아 항공전력 대응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유사시 항공전력의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무인기 대응 작전 능력 등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합참은 김 의장의 이번 훈련 현장 방문에 대해 적의 어떤 도발과 침략에도 압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출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세계 각국의 군인들이 국내에서의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열흘 동안 한국과 영국의 연합 KCTC 훈련도 진행이 됐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태현 기자, 먼저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KCTC 훈련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국내에는 대규모 모의 전투 훈련을 제공하는 육군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인데요. 통칭 KCTC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대와 실제 전쟁과 같은 환경에서 모의 전투를 붙는 훈련이 바로 KCTC 훈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과 영국이 연합으로 KCTC 훈련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훈련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한국은 6사단 6탄 독수리여단 전투단을 주축으로 2,400여 명의 군인이 모였고, 영국은 스코츠가드 연대 예하 1개 중대를 파견해 한영연합팀을 꾸렸습니다. 연합팀은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KCTC 전문대항군 연대와 모의교전을 치렀는데요. 훈련의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차, 자주포, 헬기, 드론 등 전투장비 270여 대를 투입시켰습니다. 훈련 방식 또한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을 각각 무박 3일씩 진행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해 소대급으로 참가했던 영국군이 중대급으로 규모를 확대했는데요. 양국의 군사우호 협력이 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훈련을 마친 양국 장교의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한영 연합작전을 체험하며 평시 교육훈련과 전후회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어떠한 작전 환경 속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 또 훈련하겠습니다. It's a great honor and a great privilege to be here, and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how the way that we do business alongside the way that the Koreans do business can be synchronized together to grow our bond forwards into the future. 네, 두 나라 군인들의 모습이 참 듬직해 보이네요. 그런데 이 연합훈련에 영국군이 특별한 명칭을 붙였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영국군은 이번 한영 KCTC 연합훈련의 명칭을 임진전사훈련 이렇게 붙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가장 많은 인원을 파병한 나라는 미국이죠.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총 5만 6천여 명을 파병했는데요. 이 영국군이 치른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임진강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 제29여단은 파주시 일대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고 서울 침공을 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바로 여기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회원국 간의 유대가 지금까지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또 19일부터는 유엔사 회원국 해군이 모여서 다국 간 이 기뢰전 훈련을 시작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 해군 주관으로 다국 간 기뢰전 훈련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해군이 거제도 일대에 모여 27일까지 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 기뢰 훈련을 하는데 이 기뢰는 쉽게 말해서 수중 지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중에 설치하는 이 폭탄을 저희가 이제 예비하고 또 설치를 하는 그런 훈련인데요. 이 해군은 기뢰전 작전 수행 절차를 이번 훈련을 통해 숙달하고 무인 체계를 활용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기뢰 대항 훈련, 기뢰 탐색 훈련, 기뢰 부설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국적 연합훈련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다치지 않고 우리 군인들 훈련 일정을 잘 소화하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배추값이 올라서 김장 담글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정부가 이달에 배추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드넓은 밭이 온통 푸른 빛으로 가득합니다. 모두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수확철을 기다리는 가을 배추입니다. 전국으로 출하되는 가을 배추의 40에서 50%가 생산되는 해남. 올해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거의 없어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농가에서는 3, 4일에 한 번씩 관수를 하고 또 비료도 주고 영양제도 살포하고 그러고 있죠.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20일 배추 한 포기 소매가는 5,863원. 평년보다 20%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정부는 현재 여름 배추 수확이 마무리 단계라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가을 배추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이 전망하는 건 가을 배추 재배 면적 때문입니다. 면적이 평년보다 2.6% 늘어서 본격 출하기인 다음 달에는 공급에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추 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는 배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 이전에 정부 비축 등 가용 물량 2,900톤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여기에 추석 이후 중단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재개하고 이달 중으로 배추나 무 등 주요 김장 재료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총리도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필수 의료 추진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무엇보다 의료 인력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한 총리는 아울러서 의사들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 재배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그나마 현재 의료 인력도 수도권과 소위 인기과에 몰리면서 지방의료와 필수 분야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9일 필수의료 체계 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력 확충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다른 정책의 연계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 및 교육 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범정부적 대응과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의료인과 협의하고 국민께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는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자, 그런데 의사들을 많이 배출하더라도 지금처럼 모두가 서울로만 몰린다면 지방의 의료 공백은 달라지지가 않겠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지방 국립대 병원의 의료 역량을 서울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 인재 선발도 한층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5대 상급 종합병원을 찾은 지역 환자는 71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9만 5천 명, 경북 8만 2천 명, 강원 7만 2천 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서울과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망으로 이어진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과 경남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서울보다 10명가량 많았습니다.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지역에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 인재 의대 선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공의 수련을 앞둔 의사를 지방에 더 많이 배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맡던 국립대병원의 인사와 예산은 앞으로 복지부가 직접 챙깁니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수도권 수준으로 높인다는 정부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 즉 수가도 조정합니다. 소아, 중증, 응급 분야에 대한 보상을 높여서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의사 유입을 늘릴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이지는 확실합니다. 의사정원을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별 증원 수요, 의료 분야별 수요 조사를 거쳐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증원 규모가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계와의 원만한 협의와 국회 입법 절차가 마지막 관문으로 남았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하마스는 연일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계 상황에 놓인 가자지구 주민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곧 이집트 국경 검문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떠난 뒤 가자지구에는 다시 화형과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를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를 만나 독려했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을 만나 가자지구 안에서 곧 보게 될 것이라며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음을 설명했습니다. הצלחה ואנחנו עוד ניפגש ומי שרואה עכשיו את עזה מרחוק יראה אותה מבפנים. אני מבטיח לכם. בהצלחה. 하마스는 SNS를 통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간헐적인 로켓 공격으로 맞서며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군의 난민촌 공습으로 최소 18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알할히 아랍병원 폭발은 이스라엘군 폭격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아라비아 반도 남부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등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해군 구축함이 홍해를 따라 북쪽으로 날아가던 순항미사일 3기와 드론을 요격했다며 이스라엘을 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며칠 동안 시리아와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을 겨냥해 여러 차례 드론 공격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가자지구에 구호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현지 시간 20일 전달 통로인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잇는 라파 검문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7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양측이 지금까지 사망자 수를 각각 집계한 결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사망자 수는 5,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아키바 토루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박 장관은 하마스 이스라엘 무력 충돌 사태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의 무사 석방을 기원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협조를 당부했고, 토루 대사는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자은도는 피아노 공연이 자주 열려 피아노 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문화의 달 기념 행사가 바로 이 자은도에서 열립니다. 낙조로 붉게 물든 해안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의 향연, 김창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한히 펼쳐진 다리를 따라 걸으면 천혜의 유산 갯벌이 펼쳐집니다. 신안군 자은도와 주변 무인도를 잇는 무한의 다리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바다를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을 조명하기 위해 1993년부터 전국을 돌며 열리는 문화의 달 기념 행사가 올해는 자은도에서 열립니다. 문화예술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신안군에서도 다양한 피아노 공연을 개최해 피아노 섬으로 알려진 자은도. 20일부터 사흘간 붉게 타오르는 자은도 낙조를 배경으로 피아노 공연이 열리고 21일 개막식에서는 104명의 피아니스트와 신안군 학생들, 국악 명인들이 함께 해질녘을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입니다. 신안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서남해안 섬 지역의 고유한 축제 문화 산다이와 신안의 제철 식재료를 맛볼 수 있는 미식 행사도 열립니다.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내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신안을 방문해 보랏빛 풍경이 아름다운 퍼플섬 등 신안군 곳곳을 둘러봅니다. 문화의 달 행사는 10월 말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립니다. 청와대에서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야외 콘서트 사철 사색이 열리고
경복궁, 현충사 등 국민문화시설은 선선한 가을밤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엽니다. 국민들이 전국에서 그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삶과 가까이 있는 그 문화를 느끼고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를 비롯한 깊어가는 가을을 문화로 물들이는 행사는 문화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나들이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산들은 하나둘 붉은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는데요. 단풍 축제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나들이 명소는 어떤 곳들인지 최다희 기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해발 900m, 설악산 한계령 인근은 벌써 울긋불긋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웅장한 기암괴석이 모여 절경을 이룬 설악산에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설악산 단풍은 현재 해발고도 약 500m 부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흔들바위, 수렴탑 대피소 인근까지 지금 물들어 있고요. 작년에 설악산 단풍이 특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탐방객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셨던 그 국립공원입니다. 설악산은 지난달 30일 올가을 첫 단풍이 시작됐는데 산 전체의 80%가 붉게 물드는 단풍의 절정은 이번 달 23일로 예측됩니다. 이른 단풍 산행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설악산 입장 탐방객 수는 12,905명으로 집계됐는데 단풍 절정을 맞으면 더 많은 탐방객들이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직 물들지 않은 단풍 절정을 기다리며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경기 화담숲은 2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단풍 축제를 열고 전북 내장산은 오는 28일부터 2일간의 단풍 축제를 계획합니다.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알려진 청남대도 이번 달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축제를 개최합니다. 단풍을 기다리기 힘든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축제도 있습니다. 매혹적인 은빛 물결로 일렁이는 억새를 보며 가을의 정취를 먼저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 억새 군락지 중 하나인 경남 황매산에서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억새 축제가 개최되고 강원도 민둥산에서도 다음 달 5일까지 억새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와 국화꽃이 만발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도 있습니다. 정원을 가득 메운 국화는 23억 송이에 이릅니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돌파하고 이번 달 31일에 폐막할 예정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사람 뽑을 때 실무 경험이 있는 이른바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현장에서 직접 일을 배울 수 있는 일 경험 프로그램에 지원자가 몰리는 이유인데요. 정부가 내년에는 청년 참여자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업 채용 담당자들에게 청년 구직자를 뽑는 중요한 요인이 뭔지 물었습니다. 실무 경험이 채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응답자의 64%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또 해당 직무를 현장에서 경험한 중고 신입에 대해서도 좋게 보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일 경험이 있는 청년 구직자가 취업 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배경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에서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업을 방문해 실무를 익히는데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참여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이 반도체 장비 업체도 대기업과 함께하는 청년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반도체 특화 프로그램은 각 직무별로 운영이 되는데요. 실무 강의부터 팀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둥그런 실리콘 원판, 웨이퍼가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 웨이퍼에 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책으로만 접했던 장비가 실제로는 어떤 부품으로 구성되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산 관리 그룹이어서 직접 햅에 내려가서 장비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그 장비를 보면서 각각 파트 검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와 관련된 교육도 같이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파트들이랑 모듈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반도체 공정을 생생히 익히는 기회인 만큼 청년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청년 모집 경쟁률이 17대 2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연구원분들이랑 직접 같이 보조를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경험해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더 실제로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도 측면에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 기업의 85%도 일경험 사업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직무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발굴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만 명 수준인 청년 참여 인원을 내년에는 4만 8천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직접 와서 일경험을 해보면 이게 막연하게 그 직무훈련, 교육, 이 종이로 또는 인터넷으로 배우던 걸 직접 확인해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일경험 지원센터는 전국 6개 권역에 신설합니다. 비수도권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25일부터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정책 설명회에 나섭니다. 이번 설명회는 충청권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 영남권 등에서 총 4번 개최되며 교육부 담당 부서장이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대입 개편 시안은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충남 서산의 한우 농장에서 피부 병변이 발견돼 정밀 검사한 결과 럼피스킨병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며 고열과 단단한 혹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의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소는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절임 배추하면 어느 지역이 떠오르세요? 바로 괴산입니다. 과거에는 가정마다 배추를 구입해서 소금에 절였지만 최근에는 절임 배추를 구입해서 바로 김치를 담그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괴산이 마케팅을 참 잘했어요. 여기서 나아가 이 절임 배추를 활용한 김장 축제를 괴산이 엽니다.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괴산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니까요. 이곳에서 체험도 하고 또 깔끔하게 담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날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식생활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김치 소비량이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김치는 한국인들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그런데 요즘 가파르게 오른 물가로 김장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13일 기준으로 소금 5kg 소매가가 1년 전보다 16.7% 올랐고 얼갈이 배추 역시 40.1% 올랐습니다. 고춧가루도 15% 상승했죠. 김치에 이런 재료들 다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배추 2,200톤을 공급하고 천일염 역시 이달 말부터 1,000톤을 50% 싸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파의 경우엔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판매 중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내 물가와 전쟁 여전히 진행됩니다.
17일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죠. 이 코픽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석 달 만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8월보다 0.16%포인트 오른 3.82%로 집계됐습니다. 이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받은 금리의 가중 평균 금리입니다. 보통 은행의 예적금, 또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금리 등이 적용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는 이 코픽스의 각 은행별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정해집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왜 코픽스는 오를까요?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은행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10월 마지막 날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최근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단 동결하자는 목소리가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 정세가 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발언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직 긴축이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추세가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방향성에 대한 대응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자이텍스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43번째를 맞은 자이텍스는 중동 최대의 정보통신기술 전시회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이 펼쳐지는데요. 올해에는 이곳에 한국 디지털관이 열렸습니다. 과기정통부를 단장으로 60개 국내 디지털 기업들이 참가했는데요. 행사 이틀 만에 1억 2,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UAE의 교류가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에 두 나라의 교류가 활발해진 건데요. 한국과 UAE는 양국 정상에게 이미 특별한 형제이자 마음의 고향이 됐습니다. 바라카 원전을 시작으로 아크 부대, 방위 산업으로 이어진 끈이 최근 FTA로 확대됐는데요. 지난 14일 양국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이는 중동 국가와 처음으로 맺은 FTA인데요. 자동차 같은 양국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가 사라지고 에너지, 헬스케어, 첨단 산업 등 5대 핵심 분야 협력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서 중동 시장을 향한 새로운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미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최고 순의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제3국 진출도 함께하기로 약속한 만큼 두 나라 국민이 더 가까워지고 알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레보 박선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지 기온도 많이 내려갔고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더 추운 하루인데요. 내일과 모레 주말 아침은 급격히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은 5도, 일요일인 모레는 7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전국 하늘은 맑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는데요. 나들이 가시기 좋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한편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높은 산지에는 밤사이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대전 5도, 수원과 세종 4도, 춘천은 2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 7도, 강릉 6도입니다. 낮에는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8도, 대구 5도, 제주는 14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에는 18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구름 조금 있겠고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